자, 주말이라서 좀 재밌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공직자의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면서요, 우리하고 관계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서 내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한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댓글을 달았다. 소학횡, 이 소학할 때, 행복할 때 행이 아니라 횡령할 때 횡, 소학횡을 갖다가 했다. 소소하게 확실한 횡령,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했다. 청와대에서 가져온 것이 확실해 보이는 봉황문양 술병이 식탁에 놓인 걸 보고 한 말이다. 이런 댓글도 있었다. 문이 찬 시계를 보니 자기 이름이 들어간 시계네요. 스스로 날마다 잊히지 않을 듯 싶습니다. 잊어라 해놓고 계속 나타나는 심사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횡령은 다른 문제다. 오피스 빌런이라고 사무실에서 커피 믹스나 복사용지를 빼돌리는 것도 숨어서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물품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나 애초에 횡령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증거다. 횡령 규모도 결코 소소하지 않다. 청와대 관저에서 사용하던 가구와 집기류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지난 4월 3주간에 걸쳐서 양산으로 오랫동안 이사를 했고 외국 유명 화가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으나 어떤 물건이 양산으로 갔는지 밝히지 않으니 알 길이 없다. 보통 하루면 끝나는 이사에 3주가 걸릴 정도로 많은 이삿짐이 재임시 받은 월급으로 샀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 국가의 산으로 구입하는 모든 것은 물품관리법 적용 대상이다. 예전에는 가구와 집기, 선물이 포함되는데 문은 풍산개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포함해 양육비까지 챙겼다가 개벌인이라고 되어버렸다. 횡령도 문제지만 국가 기록물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 전 국회 과학방송위원장은 올해 시찰 예산을 다 써버렸고 공공기관 직원 250명은 보조금 받아서 태양광 장사를 했다. 이 나라가요, 돈이 그냥 보이는 게 다 해먹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공무원부터 국회부터 공기업 직원까지요. 이러니까 보이는 대로 다 헤쳐먹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이 세금 그다지는 게 4월 말 현재 세금이 안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가요 굉장히 줄어들어서 38조 5천억이 예년보다 4월달 현재 부족하대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안 그치고 있다. 이건 뭔 말이겠습니까? 경제가 뭐 괜찮으니 어제도 보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해가 전문가라고 둘이씩 불러놓고 토론하고 자빠졌는데 내가 아주 웃겼어요. 아니 세금도 안 거칠 정도가 된 나라에서 뭔 놈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놈이 아직도 있어요. 뭔 대학교 건국대학인가 겸임 교수 달고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세금도 안 거쳐지는 나라에서 뭔 놈의 부동산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 활동의 결과는 세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안 그친다는 것은 기업 활동이 둔화됐다라고 봐야 되고 기업의 수익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세금이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면 기업 활동이 압도적으로 여건이 나빠졌고 소득세를 받는 사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소득세에는 양도소득세도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뭔 놈의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요즘 주식 리딩 방인가 해가지고, 예? 돈 벌었다는 것들, 그래서 뭐 주가 조작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믿고 주식에 갖다 박아요. 솔직히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여기 와서 보면 제일 정확하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안 하죠. 젖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젖됐다고. 젖됐다고 말하니까 듣기 싫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 갖다 버리고 주식 투자했다가 날리고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유튜브가 지금 한 4, 5년을 탄압하면요. 솔직히 보통 사람이면 벌써 문 닫았죠. 지금 갸웃갸웃 할 겁니다. 너거튜브나 너거튜브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나 저것들이 사무실을 이렇게 얻어놓고 직원이 여럿이고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우리 이 정도 수입으로 유튜브를 계속할까? 예? 저것들이 유튜브를 못 보도록 이렇게 통제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정당이 굴러갈까? 근데 우리 당원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정당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고 아직도 혁명 20일이 굴러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당의 돈이나 사회단체의 돈을요. 그야말로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제낍니다. 이 당에서요. 당비로 제가 커피 한 잔 안 마셔요. 당에 판공비라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망하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요. 탄압을 워낙 하고 차단을 하니까 우리 당원이나 회원수가 늘어나지도 못하고 수입도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형편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외면하더라도 멀지않아 우리 말이 그들에게 복음처럼 와닿으면서 그야말로 번개처럼 머리를 치는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사심없이 진실을 말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도 말 안 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나 여러분들한테 당비 해비내라고 그런 말 절대 하는 거 아니고 요즘 형편 어려울 건데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기를 내가 부탁드려요.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혁명 20일이 다른 보수의 뭐 조그만 정당들처럼 어디 앞잡이하고 뭐 부정선거를 팔아서 공포를 조장해서 돈을 받고 정오를 조장해서 돈을 받고 안 하잖아요. 이 보수판에 유튜브에서 좀 떴다 하면 좀 있다가 반드시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난리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멀리하고 선을 그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처럼 하면 그건 우리가 아니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가고 세상을 바꾸자고 하면서 우리가 남들처럼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틀렸고 과정이 틀렸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과정에서도 정당하고 남들이 다 하는 짓거리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 근처에 왔다가 실망하고 떠난 사람도 많겠죠. 당을 만들면 뭔가 돈이 넘쳐나고 당직을 맡으면 뭔가 생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간 사람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여기서 뭔가 뜯어먹거나 여기서 뭔가 챙겨 먹기가 틀렸다 싶으니까 사라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 정당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의 관점이고 사회운동이나 이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렇게 죽이고자 하고 이만큼 쪼아대면 지금 저것들이 계산해봐도 수입보다 지출이 월등히 많을 건데 어떻게 버티는가 고개를 갸웃갸웃 할 겁니다. 너거튜브 그렇게 생각하지? 그만큼 쪼아댔으면 저게 벌써 손들고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는가 궁금하지? 그래서
제가 천년 만년이라도 버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당원이나 여러분한테 하나 당부 드리는 거는, 행여나 내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될 때, 그 뒤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철학과 의지로서 이 시대를 올바르게 돌파해 내겠느냐는 거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청년들을 빨리 조직해야 되겠다는 건, 젊다고 청년이 아니에요. 젊었지만 대가리가 썩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당 근처에 모이는 사람들은 올바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른 생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에서 계속 옳은 이야기를 하고, 좀 있으면 이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시간이 곧 옵니다. 몇 달 만에 온다고 내 확신해요. 왜 몇 달 만에 오느냐? 지금 더 이상은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제가 매일 이야기를 하지만 왜 문제가 심각하게 터질 수 있다. 전세 대출이며 자영업자 대출이며 또 더 나아가서 건설사 대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줄 알아요. 저거가 봐도 이거 틀렸거든. 딱 법인세, 소득세도 안 거치는 나라라면 이미 반 끝난 거예요. 중국하고 관계에서 작년에 구조가 적자 났다잖아요. 올해는 더 심하겠죠. 무역 수지가 중국하고 관계에서 구조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다잖아요. 무역 적자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 뜯어먹고 살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중국한테 돈 조금 벌어먹는다고 저기에 얽혀 들어가다가는 우리 정보와 우리 기술과 우리의 노하우를 다 뺏기고 어느 날 추방되어져서 비참한 꼴을 맞을 거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까? 당장 올해 지금 나타난 결론이 작년에 중국하고 구조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앞으로 점점 커질 거고 다시는 회복 안 될 거예요. 중국하고의 관계를 중국의 리오퍼닝이 되면 나아질 거야. 중국 리오퍼닝 됐는데 경제 끝났다는 게 내 말이 확인이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 며칠간에 미국의 월가의 주식이 주춤했어요. 떨어졌어요. 왜? 3일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파월이 의회 가서 답변을 했는데 의원이 올해 2번 더 올리냐고 하는 게 맞냐니까 확실한 추측이라고 답해버려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미국이요. 그래서 파월이요, 우리는 이 금리를 스톱한 게 아니라 중단한 게 아니라 잠깐 정지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한번 정지했다는 걸 말했습니다. 자, 엊그제는 미국에 누가 교민이라고 댓글 달아가 미국 집값 좋은데요? 오늘 당장 1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미국 전국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요렇게 지 유리한 대로 보고 저렇게 지 유리한 대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해석하자면 미국에는 오피스 빌딩은 폭락을 했고 일반 주택들도 전부 폭락에 가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답이 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교민이 숫골인지 기득권인지 저거 동네는 올라갔다. 미국 집값 안 내려갔는데요. 댓글 써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사람이요, 내가 집이 있다고 국가적 원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내가 사교육 시킬 수 있다고 사교육 폐지를 반대하고, 내가 노인이 되어서 나는 실버타운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국가적 요양 체계를 반대하고, 우리 자식은 고급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고 국가적 보육 체계를 반대하고, 나는 좋은 직장이 있다고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으로 재미 보고 있다고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되고 AI니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요,
핵개발 주장했는데 어제 루이스 교수라고 여러분 봤지요? 어제 방송에서 봤지요? 그 중요한 기사를 10,000명도 안 본다고 합니다. 조작으로 그런 것이라면 불행한 이야기지만 진짜 국민이 그 정도도 안 본다면요. 이 나라 국민들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사를 놓은 미국의 군사 전략 전문가이자 현직 대학 교수가 미국 믿지 마라. 미국이 베트남에서 아프간에서 중동에서 과연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4년마다 바뀔 때마다 미국의 국방장관부터 국무장관 모든 게 다 바뀐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워싱턴 선언이라고 윤석열이가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했던 확장 억지 강화 해구산 강화라면서 그 대가로 약속해준 독자 핵개발 하지 않겠다. 전술핵 배치 국내에 하지 않겠다. NPT 탈퇴하지 않겠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냐. 이스라엘이 핵개발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NPT 탈퇴 뭐 했냐. 그래서 미국이 뭐라거나 말거나 그거는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라는 정권에서 그 탑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저 저열한 인식 정말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미국은 카터 때도 그랬고 트럼프 때도 그랬고 이번에 혹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어 오면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또 밀어붙이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둘이 딜치고 한국의 방위는 너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북한이 곧 170개의 핵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하고 지금도 그 정도 벌써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북한의 핵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라고 실토하고 있어요. 한국에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독자 핵 개발한다 하면 저게 거구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일본하고 빨리 둘이서 힘을 합쳐서 공동 독자 핵 개발해야 된다. 그래 말했는데 다 웃었는데 미국의 교수가 일본하고 한국이 손잡아서 빨리 핵 개발을 하고 미국이 말리든가 세계가 뭐라든가는 당신들이 알아서 깔아 뭉개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못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은 세계 제재가 어떻고 NPT 탈퇴하면 무역으로 먹고 전부 개소리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제재 받았어요? 이란이 뭐 제재를 받아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거는요, 그냥 안 한다 하면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제 보수 진영의 텃바라는 놈들이 트럼프 당선돼야 된다고 설치면 한 명씩 전부 내가 실명으로 저격해 줄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보수라면서 트럼프, 기독교 운운하면서 트럼프 아주 가면 내 그놈은 기독교 밑바닥부터 파버릴 거예요. 아니 천하의 잡놈이 트럼프인데 어떻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요 기독교 원리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찬양합니까? 악마하고 천사하고 손잡은 연합군이에요? 이런 개소리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기독교 트럼프 운운하면서 전파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내 그냥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니 어쩌니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서 저하고 토론할 자신 없으면 숨어서 기어다니라고 내가 경고합니다. 앞으로 특파는요, 한 놈 한 놈씩 전부 저격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용서해서는 안 돼요. 보수의 이름을 판 악마들입니다. 알겠어요? 저거 나라를 저거가 걱정해야지. 그 양놈 천하의 양아치 사기꾼 그런 놈을 갖다가 기독교라고 추종해요. 기독교는 그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를 갖다가 회개한다고 쇼하면 그걸 갖다가 찬양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나는 대한민국이 존립하기 위해서 트럼프라는 자나 그들을 찬양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 핵선언이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 난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의 실세들이 알아야 돼요. 미국의 바이든 앞에서 알랑거려서 사진 찍고 어쩐다 하더라도 미국은 필요하면 완전히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이 나라에요. 절반은 북한한테 붙어먹는 것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 개발을 못하도록 반전 반핵 평화를 외칩니다. 그놈들이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핵 반대하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의 반핵이라고 주장하고 지금 핵 오염수 주장하는 것들이요. 그것도 말 나온 김에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바다에요. 주요 핵 원자력 발전소 운영 국가나 핵무기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숱한요. 핵 폐기물들을 바다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마피아들이요. 핵 폐기물 장사를 하면서 지중해 곳곳에 핵 오염 물질을 갖다 버렸어요. 핵 발전소를 운영하고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런 핵 무기를 운영하면 거기서 반드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전순이라고 하면 옷이나 각종 핵시설에 접근하는데 동원되었던 폐기물이고, 고준이라고 하면 이 폐연료봉이나 핵잠수함의 원자로 같은 것이 다 고준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스웨덴 같은 데는 북극에 산속에 파가지고 고준이 부분을 넣었지만은 미국은 원래 네바다 사막에 이런 핵 폐기물 시설을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막 속에 묻으려다가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중저준이는 광주 방패장이 있죠. 고준위 폐기물은 원자로 안에 그야말로 별 안전장치도 없이 폐연료봉 식도록 수조해서 식혔다가 그 다음에 트레이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과정을요. 그래서 일본도 그걸 갖다가 식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건조하던 그런 데서 지금 순행식이 고장이 나서 쓰나미 때문에 변전소를 물이 덮쳐서 과열이 되어가 그래가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 오염수 운운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런던 협약으로 뭐 언제부터 그걸 바다에 못 버리게 20, 30년 전에부터 규제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바다에 갖다 넣었고, 얼마 전에도 한국과 일본과 대만 세 개 나라가 핵 폐기물을 바다에 저장고를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까지 수많은 핵 폐기물을 바다에 집어넣었고, 중국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지 뻔해요. 그래서 뭔 핵 오염수 같은 헛소리를 하고, 이미 바닷속에는 핵물질이요 넘쳐나고 있고 다들 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라는 것이 워낙이 방대하니까 거기에 방사능 물질이 좀 들어가도 그것이 전체 바다를 오염시키지 못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오염수가 어떠니 장사를 해먹는 것들이나 더 나아가서 미국을 믿고 해구산 운운하고 있는 것들이나 다 삐까삐까하다고 내가 보고 있어요. 좀 제 방송에서 이 KBS 수신료,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뭐 독일의 뭡니까 GDF 이런 방송국이 다 공영 방송국이지만 이런 방송국들이 25,000원 안팎의 수신료를 받아요. 한국보다 세지요. 근데 그 나라에는 공영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도요. 공영방송 하나쯤 공영방송의 가치가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한국에는 공중파와 종편과 각종 이런 채널들이 PP 채널들이 수십 개가 있지만
여기에 아무런 지금 공중파가 KBS가 차별이 없잖아요. KBS는 이미 직원들의 이기적 그런 개사체가 됐고 51%가 1억 이상 받잖아요. KBS는 이미 좌파 집단화 됐습니다. 저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수신료 징수 안 하는 게 아니라 KBS는 정부가 수신료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공영방송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KBS를 사가든지 아니면 망해서 문 닫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해야 돼요. 저걸 손을 대갖고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한번 돈 맛을 보고 한번 정치 맛을 봐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향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저런 방송을 지금 저걸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요, 저거가 엄청 고급 인력인 줄 알아요. 허접하게 몇 천만 원으로도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세상에 저렇게 비싸게 지는 그러면서도 방송질은 고급이 아니라 저질인 저런 KBS를 이제 바로 잡기는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BBC나 NHK처럼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료를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신료를 없애버리고 지금 KBS 광고에서 살잖아요. 광고에서 너가 묵고 살든가 그래가 편향을 하든지 뭐 좌파 쏘구리 되든지 알아서 하고 아니면 어디 팔아버리든가. 그래서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고 한국에 공영방송은 없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 공영방송은 필요 없습니다. 정작 북한이 공습을 한데도 제대로 경보도 못 울리는 공영방송을 뭘 때문에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KBS는 수신료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는 공영방송을 폐기해버려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케이블 채널 하나쯤에 화재 경보나 공습 경보, 재난 경보만 하는 방송을 하나 정해서 싸게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 한 50명 두고요. 나머지 그런 공영 방송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이고 굉장히 비용 구조가 높아져서 저런 식의 방송은 이제 못 살아남아요. 앞으로요, SBS나 MBC가 종편이나 오락 PP 채널에 못 당합니다. OTT에 못 당해요. 그래서 이제 채널 구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야말로 공중파는 고비용 저효율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BS의 수신료를 뭐 분리 징수한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이건 비본질이에요. 필요하면 재난 방송을 하나를 PP 채널에서 싸게 정부가 공적으로 안행부 산하에 이 경보 방송으로만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 KBS 같은 공영방송 체제는 폐기하고 민영화 시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자꾸 이 비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맘카페가 난리 났네 해가지고 뭐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맘카페가 뭘 난리나요? 예? 대한민국에 맘카페 같은 거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요. 그 맘카페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 썩은 정신머리,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저열한 수준, 그런 것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사교육 논란에 맘카페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개무시해야 돼요. 그런데 김웅이 같은 무식한 게 그런 데 편성해서 개소리 하다가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맘카페는 무슨 맘카페?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토크 콘서트에 무려 1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까지 조금 합치고 하면 150명 가량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늦게 신청을 하시고 또 연세가 좀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 건강상으로 조금 우려도 해서 이렇게 좀 못 모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부디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좀 더 편안하고 조용한 상황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지 못하게 된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한 50명 정도를 모아서 했는데 141명이 오시고 그 중에 다수가 20, 30대고 또 40대까지 포함하면 압도적 다수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